폐경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받아들이되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폐경은요, 여성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립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중년 여성은 왜 젊을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늘은요, 중년 여성이 다이어트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다른 연령대의 다이어트와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경을 전후한 여성들은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다이어트는요, 젊은 시절의 다이어트와는 분명히 달라야 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닥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희 닥터리TV의 구독자가 되시면요, 제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다이어트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질의응답도 가능하니까요, 꼭 구독자가 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가세요. 20대 때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대 때는요, 신진대사도 원활하고요, 근육도 좋고 기초대사량도 좋으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서 다이어트를 하면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가 아주 쉽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서요, 젊을 때만큼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고 또 식사 조절을 해도 체중이 꿈쩍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요, 20대 때야 급하게 살을 빼야 하면요, 며칠 굶고 빼도 크게 몸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요, 굶는다든지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요, 신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며칠씩 고생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아파서 들어 눕기라도 하면요, 다이어트는 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년의 몸은요, 젊은 시절의 몸과 다릅니다. 무리한 목표를 잡고요,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여기저기 탈이 나게 마련이에요. 첫 번째, 지병인데요, 무엇보다도 중년에는요, 한두 가지씩 지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관절염, 또 골다공증까지 이런 다양한 질환이 이 중년과 함께 또 비만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이어트에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건강하려고 하는 다이어트인데요, 이런 지병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는요, 체중은 빠지지만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요, 이 시기에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한다면요, 앓고 있던 지병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성공을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리듬과 균형을 잃지 않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년에는요, 리듬과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리듬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면과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젊은 시절에 일이 밀리면 밤샘 일도 할 수도 있고, 또 식사 끼니도 건너뛰면서 일을 하다가 또 몰아서 먹어도 몸에 크게 무리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요, 이런 생활 리듬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몸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일하느라고 하루 잠을 설치거나 끼니를 한 끼 건너뛰고 몰아먹으면요, 뒤탈이 나서 며칠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몸의 리듬과 균형이 한번 깨지면요, 중년의 몸은요, 이러한 상황을 위기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지방을 자꾸 축적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사항을 대비해서 지방을 비상식량으로 자꾸 축적을 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중년 다이어트에서는요, 리듬과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되도록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자,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년의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요,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에요.
이 여성은요, 임신과 출산, 수유를 위해서 가임기 동안에서는요, 비만이 되면 주로 엉덩이, 허벅지, 가슴 주변에 지방이 축적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년이 돼서 폐경 즈음이 되면요, 이 체지방이 모두 복부로 몰려들게 됩니다. 복부 중에서도 주로 내장에 지방이 축적이 되는 것이죠. 피하 지방은 보기에는 안 좋지만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내장 지방은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중년의 다이어트는요, 피하 지방을 빼는 다이어트보다는 내장 지방을 빼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속도를 천천히 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또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이어트를 몇 주 했는데 체중이 안 빠진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 줄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중년 다이어트에서는요,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다이어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갱년기는요, 여러 호르몬의 분비가 교란이 오는 시기예요. 폐경기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고갈,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성장 호르몬의 저하, 또 인슐린 민감도의 저하, 또 세로토닌의 저하 등등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러한 호르몬의 교란은요, 비만, 특히 내장 비만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갱년기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면요, 이러한 호르몬을 잘 알아야 하고 호르몬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근육과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갱년기는요, 성장 호르몬의 저하로 인한 근육량 저하와 기초대사량의 저하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근육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갱년기의 운동은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근력 운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내장 지방을 태우고요, 근력 운동은 근손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식생활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와 운동 부족은요, 근손실을 일으키고 또 내장지방 추적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탄수화물 중독을 해결하는 다이어트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년 여성분들은요, 떡순이, 빵순이가 참 많습니다. 전체 칼로리의 과잉보다는요,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년 비만의 특징인데요. 우리 조상들은요, 이 밥을 고봉으로 드시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어요. 조상들이야 이렇게 드시고 또 많은 노동을 했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활동량이 부족한 데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이고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떡, 빵, 미숫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경우에는요, 빠르게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올리게 되고요. 이는 바로 인슐린의 격한 분비로 이어져서 우리 몸의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폐경이 되면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부족과 함께 같이 부족해집니다. 세로토닌의 부족은요, 스트레스에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우울감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는 단맛 나는 정제 탄수화물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맛 나는 정제 탄수화물은요, 우울감 해소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정제 탄수화물로 인해서 급격히 오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또 그만큼 분비가 되고 이는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먹는 단맛 나는 정제 탄수화물은요, 엄발의 오줌 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사회 심리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요, 86.3세라고 합니다. 폐경이 50세 전후로 온다고 가정을 하면요, 폐경 후에 약 35년 정도를 더 살게 되는 것이. 따라서 폐경은요, 여성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앞으로 35년 정도를 더 살아가야 할 새로운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완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하죠. 폐경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받아들이되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폐경은요, 많은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빈둥지증후군, 우울감, 고립감, 불안감, 예민성, 불면증, 짜증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심리적인 문제의 대부분은요,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호르몬의 고갈을 방지하는 다이어트는요, 중년의 심리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오면서
내 건강을 소홀히 했다면요, 갱년기를 맞으면서는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나라 여성 평균 수명이 86.3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발표된 OECD 자료를 보면요, 건강 수명, 그러니까 건강하게 삶을 사는 나이가요, 우리나라 여성은요 65.2세라고 합니다. 폐경 이후에 약 20년은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폐경 이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65세 이후 20년을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기 싫다면 지금부터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어떠실까요? 저 닥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어요.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요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근육과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탄수화물 중독을 해결하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사회 심리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해요. 오늘은 제가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이런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